정재승 문화재청장 바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네. 근데 문화재청에서는 네네. 이 6.25 전쟁 군사 기록물을 문화재로 처음으로 좀 등록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사실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뭐 화살머리, 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제 6.25 전쟁의 군사 기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무슨 화살머리 고지도 있고 또 전쟁이 그 전투가 치열했던 백마고지 예. 이런 데서 실제로 어떻게 전술을 네. 거기서 진행을 하셨는지 그런 기록물들이 6.25 전쟁 군사 기록물 이런 예. 한 뭉텅이로 육군께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 우리가 근대라는 게 굉장히 가까운 것 같긴 하지만 네. 또한 우리의 근대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문화유산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공군 6.25 전쟁 공군 전투비행단의 네. 전투비행 기록물들 또 여러 가지 보병과 더불어 이런 군악 이런 악보 이런 것까지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네. 지금 뭐 한국 전쟁 발발은 70주년이 되는데 그 동안에는 왜 이런 식으로 전쟁 기록에 대한 중요한 사료인데 네. 왜 문화재 등록이 왜 안 됐습니까? 문화재청에서 사실 그 동안에 보존 네.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저희가 이제 시대별로 쭉 이렇게 뭐 고대, 중세 이렇게 오다가 결국 우리의 이 근대라는 게 참 그동안에 우리한테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저희가 조금 여유도 있고 근대의 어떤 중요성도 조금 어느 정도 시기도 됐고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이 6.25 기념 이런 등록 문화재를 저희가 발굴하게 된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지금 빨간 마후라로 알려진 네. 김영환 장군이 이끈 네.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관련 기록물은 이제 등록이 네. 예고가 됐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이 영화 기억나세요? 끝까지 들으려고 했는데 아니. 중간에 멈추시네요. 신상옥 감독이 네. 1964년에 만드신 작품이죠. 신영균 원로 네. 배우가 주인공을 하셨고 당시 빨간 마후라가 얼마나 유행이 됐는지 공군들이 네. 다 이걸 맸다고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도 다 네, 동네 골목에서 동네에서 놀 그런 때 노래 그랬죠. 놀았잖아요. 이분의 이 신화를 만든 김영환 장군님이 이끈 네.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관련 기록물인데 여기서 저희가 이 문화유산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8만 대장경이 있는 해인사 예, 거기에 네. 합천에 있는 거기에 북한군들이 들어가서 많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폭격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 김영환 장군이 우리의 그 국보를 어떻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그거를 지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말 10 전투사단 전투비행단의 이 기록물은 저희가 문화유산하고도 밀접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이런 기록물로 지금 이번에 그래요.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이제 등록하는 게 또 있고 네네. 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이끈 인천 팔미도 네. 등대는 네. 사적으로 또 네. 이게 추진되는 거예요. 왜 사적이냐면 사적은 그 주변 경관하고도 예. 관련이 있는데 이게 1903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근대 등대입니다. 예. 거의 120년이 된 이런 등대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더 또 중요하냐면 1950년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연합군 함대가 예. 인천에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등대가 인도를 해준 거예요. 반짝반짝해지는.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걸 사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꾸 왜 그동안에 그런 70년 동안에 네. 왜 이게 뒤늦게 이렇게 됐나 하는 네. 의아함이 있고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믿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혹시 집에 이런 근대 우리 뭐 6.25든 또 예. 올해 또 60주년 맞은 4.19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그러면 그게 다 문화유산입니다. 예. 언제든지 저희 문화재청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연락하게 되면 그럼요. 저희가 그럼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전문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 다 그 조사도 하고 예. 또 필요하면 저희가 기간을 두고 그걸 저희가 특별히 이제 복원을 또 해야 됩니다. 종이 예. 같은 게 부스러지기 쉽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잘 처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정밀한 조사를 합니다. 혹시 그렇게 이제 그 정부에 알려서 그게 네. 이제 문화재로 수용이 되면 네네. 저번에 그 훈민정음 해례본 네. 사건이 있어서 네, 조금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실 예. 텐데 국가 지정문화재가 되면 저희가 일정 잘 보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도 해드리고 또 만약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면 저희의 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일정하게 그것들도 보상도 해드리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온 국민이 같이 즐길 수 있게 공개를 해주십시오.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아시는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한국전쟁 70년 기획 공연도 눈길을 끕니다. 네, 남북한 무형유산 공연 한 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도 지금 네. 기획이 됐어요. 아니 사실 그동안에 이제 네. 오랜 정말 이 분단 상황에서 무형문화재는 유형보다 훨씬 사라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정말 그 무형문화재가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북한 쪽에 무형문화재도 이쪽 아래에서 저희가 계속 더 연수생도 만들고 보유자들을 좀 발굴해 왔는데 네. 어저께 저녁이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그 북쪽에 북한에서 그동안에 쭉 내려온 무형유산을 즐기실 수 있도록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함경남도 북청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북청 사자노름, 예. 또 황해도 평안도에서 전승돼 온 민요 서도소리 이런 것들을 했는데 코로나19 탓에 너무 많은 분들을 초대는 못하고 일정 거리를 띄어서 네. 잘 방역을 하면서 그렇게 조심해서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화재청장을 초대해서 인터뷰한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네. 이걸 한번 여쭤보기를 질문하기를 바랬습니다. 일본이 네.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신청하면서 네, 네. 당시 그 안에서 군함도 내에서 있었던 강제징용의 역사적 사실을 네. 그 기념센터에다 그 적시하도록 명시하도록 했는데 네, 일본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유네스코에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취소해달라 네. 요구하는 이제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었는데 네, 네. 지금 어떻게 지금 아, 경과가 진행됐습니까? 이제 그 정말 온 국민이 네. 굉장히 울분을 느끼실 거고 우리 문화재청도 물론 주무부서로서 어느 국민들보다도 저희도 그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예. 2015년에 그 등재될 때 저희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육성으로 약속하신 것까지 다 뭐 온 전 세계인이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조금 이제 잘못 전해진 것들은 저희가 주무부처에서 4월 20일에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 매틸트 레슬러 소장에게 네.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항의 서한. 근데 예. 취소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이건 예. 정확히 국민들께 저희가 밝혀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 세계유산센터에서 조정을 좀 해달라. 네. 이렇게 서한을 보냈고 이 레슬러 소장이 5월 12일에 회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 우리가 충분히 네. 한국의 입장을 우리가 잘 이해했고 앞으로 그렇게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유네스코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도 참 어렵지만 해제도 참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그 기준에 그 어느 일정한 그 부분을 그 유산들이 다 충족을 해서 이게 세계유산으로 결정된 다음에는 그거를 완전히 훼손할 이외에는 그거를 해지할 그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여태까지 한 3, 40년 세월 동안에 이 딱 2건만이 여태까지 해제가 됐습니다. 독일의 드레스덴 지역의 엘베 계곡과 예. 오만에 있는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 지역인데 다 뭐냐면 자연 지역인데 예. 시멘트로 뭘 새로 조형물을 넣었다든가 하는 완전한 훼손. 예. 그래서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돼서 그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 일본 이건 기억유산입니다. 예. 사람들의 기억.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물론 증거물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번에 그 산업유산 그 정보센터에 언론들이나 이렇게 또 보도한 걸 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기억에 의한 유산을 이렇게 등재를 하고 그것들을 다시 평가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주무부처로서 앞으로 외교부 예.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세계유산 센터에다가 항의를 할 것이고 또 세계유산위원회 21개 그 위원국들에게 계속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급하게 네, 저희는 당당하고 고급지게 가는 네, 왜냐하면 세계유산이라는 건 온 세계인의 정말 네. 유산 같은 공동의 가치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뼈아픈 반성을 하기 전까지는 예. 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할 예정입니다. 절차적 정당성까지 담보하면서 강하게 네. 항의하시겠다는 네,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네, 문화재청장 네. 모셔서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네, 네. 문화재, 네.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는데 과연 네, 네. 안전한가? 네, 네. 아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문화재를 잘 멋지게 향유할 수 있을까 고민이 네. 많은데 네. 문화재청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일 가깝게 느끼시는 게 아마 서울에 있는 5대 궁하고 이제 능. 예, 예. 네. 근데 정말 처음으로 저희가 궁하고 능을 닫았습니다. 문을. 예. 수도권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돼서 예. 끝내 여기까지는 좀 국민 여러분께 호흡하시고 좀 밖에서 좀 능 같은데 네. 사실은 능은 오히려 방문객이 늘었었어요. 수가.
근데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 저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유산도 좀 쉬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라고 제가 감히 표현을 하는데 예. 인격체처럼 호흡도 하고, 그러니까 문화유산 문 닫아놓으면 얘네들이 좀 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쉬는 그런 네. 시간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대안으로 네. 그럼 이제 문은 닫았으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좀 그러니까.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그 방역 조치가 들어간 다음에 군관능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진, 영상으로 찍은 걸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공개한 지 8일 만에 네. 포털 사이트 온라인 갤러리 올렸는데 조회수가 33만 회를 넘었어요. 330은 아직 예, 아니죠. 33만 회. 근데 이게 굳이 비교하면 관람객이 이제 26만 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시대에 그동안에 국능에 못 가셨던 분들이 오히려 온라인 그 동영상으로 즐기셨던 것 같고, 예. 또 저희가 이 문화유산 중에 이제 무형문화재 분야에서 명주 짜는 거라든가 예. 또 고택에서 바람소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요새 흔히 얘기하는 ASMR 이걸로 저희가 만들었더니 명주 짜리 소리는 180만 회가 넘었습니다. 아, 그래. 조금 전에 이제 누에가 그 뽕잎 갉아먹는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우리 그 흔히 알죠. ASMR. 네, 맞습니다. 한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깐 아, 그럴까요? 잠깐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네. 이런 소리예요. 매력 있습니다. 처음 들은 뭐 몸이 건조하다고 느끼는 분인데 듣다 보면 네, 빠져듭니다. 빠져들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이 명주 짜는 이 지금 시연하고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셨대요. 네. 우리가 이거 평범하게 늘 노동하던 건데, 들으니까. 예, 180만? 깜짝 놀라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셨다고 제가.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네. 그 360도 네, 이른바 가상현실. 가상현실 네. 영상도 있고요. 네, 네. 근데 너무 이러다 보면 우리 국민들 나중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가라앉더라도 네.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온라인에서만 즐기고요? 아닙니다. 또 아마도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너무 옆에 늘 있어서 네. 아무 때나 가면 되지 뭐 했는데 문을 닫으니까 문 닫은 모습을 보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셨어요. 청장, 문 닫은 거 보니까 가슴이 저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소중함을 온라인이나 간접 AR, VR로 느끼신 다음에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아마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형문화재도 있고 근데 무형문화재 중에 네네. 요새 전국적으로 주요 축제 네네. 행사들이 취소됐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공연 예술 하시는 분들, 뭐 굉장히 전통 공예 어려우세요. 종사하는 분들 네. 생계까지도 좀 위협받는다잖아요. 글쎄 말이죠.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래서- 그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네. 계승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코로나19로 이제 정말 그 각종 공연장 닫고 또 그 무형문화재 같은 분들은 또 이렇게 명인들이 물건을 팔아서 이제 물건 만들어서 예. 파시잖아요. 이런 길이 막혀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이제 지원해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 네. 가지 이제 뭐 활동비도 드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지급을 하고요. 조금 당겨서. 긴급으로요? 네, 긴급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쉬는 동안에 조금 더 재충전하실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연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개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잘해서 네, 그분들 그럼요. 소중하게 저희가 우리 아, 국가가 그럼요. 보호하고 네, 계승해야 되잖아요. 네, 무형문화재는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난달에 간송미술관이 보물불상을 경매에 내놨다가 네, 네. 유찰됐는데 네. 최근에 또 우학 네, 문화재단에서 또 문화재단에서. 겸재 정선의 화첩을 경매 내놨다고 네, 그래요. 왜 네. 우리의 보물이 이렇게 경매 시장에 나오는 걸까요? 네, 그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세요. 네. 국보 보물이 시장에 나와? 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셨어요. 보물이 국가 네. 보물이니까. 국보나 보물은 팔 수 없는 걸로 이제 생각을 그럼 참 좋은데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국외로 반출만 되지 않는다면 네. 시장에서 내놓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옥션에 나오는 건데요. 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명품이라는 건 유전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네. 정말 한 일대가 지키기도 어렵고 벌써 간송 같은 경우 3대고 또 우학도 아마 2대 넘어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문화재청으로서는 최대한 이 보물과 국보들이 제대로 국민 여러분께 많이 보여줄 수 있게 이 어떤 새로운 주인을 만났더라도 예.
잘 계속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또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 살펴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특히 간송 컬렉션은 정말 우리 문화유산의 지킴이로 정말 애국을 하셨던 간송 전영필 이 선생님의 깊은 뜻이 잠겨 있는 거고 또 그것들을 집단 지성으로 지켜주신 한국민족미술연구소의 가원 최연수 선생님 같은 분들이 예. 힘을 합쳐서 지키셨던 거거든요. 어떤 그럼요. 한 집안 게 아닙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저희 문화재청이 더 세심하게 살펴서 국민 여러분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고궁 뭐 360도 돌아보기 뭐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그러다 네. 이제 제가 혹시 코로나19 지나서도 안 가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가서 우리의 그 국민의 숨결이 가야지 또 건물도 계속 그럼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게 보여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가면. 네. 고궁 개방 네. 언제 하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그 질본과 예. 또 뭐 정부 방침에 최대한 호응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조금 의논을 하고 있는 거는 능은 실외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두기를 한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한 몇 미터 방향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간다든가. 같은 네. 방향으로 돌면 되잖아요. 또 저희 가면 꼭 고궁에 가서 처음에 들어갈 때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그 입장권 같은 거는 이렇게 터치 안 하도록 이렇게 그냥 네. 전자 태그를 하시도록 할 수 있게 돼 있고 꼭 손 닦으시고 열 체크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제라고 말씀은 좀 어렵지만 능 정도 야외 공간은 아마 조금 얼마 안 지나면 개방해서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게. 얼마 안 지나면 2, 3일 후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2, 3주 후일지. 네. 하여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아침에 연달아 질문을 못 드리고 제가 호흡을 좀 쉬었는데 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네, 네.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정말 저희 아니 이거 처음부터 잘 못 단추가 끼워진 게 저희가 그 원 소유주로부터 그 기증을 받았는데 네. 지금 이제 알고 계시는 그 소유주가 내 거다라고 강제로 좀 점유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국가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사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미 재판도 끝났고 그러나 다만 안전하게 국민 여러분 앞으로 그걸 돌려드리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접촉 중이고요. 네.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 10월 9일 이전에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날. 네. 한글날 전에 네. 한글날에 맞춰서 아마 맞춰서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아주 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정 나게 되면요. 그때는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그럼 보도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재승 문화재청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